우리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재정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저께도 다른 여당 의원님께서 국가재정법 제1조를 말씀하셨는데요.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 운영과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 운영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제1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조세 지출 예산서, 내년도에 거죠. 국세 감면율이 16.5%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했을 때 이 국세 감면율은 몇 프로여야 맞습니까?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했는데 아마 의원님 표에 의하면 14%. 네, 88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하면 당해년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 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000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14%가 법정 한도인데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것 16.3%입니다. 국가재정법 어긴 거죠? 어긴 거죠? 예, 공고사항에서 금년에 자꾸 세수 공고사항이라고 감액 영향을 공고사항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올해도 지금 어긴 거거든요. 작년에 제출될 때는 어기지 않았었는데 이게 재추계를 하고 나니까 어기게 되었어요. 이게 08년부터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우리 경제에 쇼크가 있을 때, 즉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법정 한도를 다 지켰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도 못 지키고 내년에도 못 지키고 건전 재정을 그렇게 주창하시는 분들이 이 조항이 있는 이유가 취지는 국세 감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방만하게 조세 감면을 해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부총리께서 공고 규정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국회의원, 지금도 국회의원이지만 하고 계실 때 이 공고조항 의무조항으로 바꾸자고 법안을 2번이나 낸 적이 있어요. 2019년 4월, 2020년 6월. 예. 근데 부총리 돼가지고 본인은 이거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법안 내고, 그래도 부총리 이제 권한을 가지신 분이 됐으면 그러니까 비록 공고조항이라도 하더라도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죠. 그 다음에 관리재정 수지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정부가 이거 한번 부총리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2024년 예산안부터 재정 준칙을 적용하겠다. 이게 3%. 이거 하겠다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3.9% 지금 제출을 해놓고 있는 거죠. 이거 지키지 못한 거죠. 예. 예.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재정 준칙 어겼냐 이렇게 물으니까 현재 경제 상황이나 민생 그리고 최소한 국민 안정 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정 준칙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지금 경제 안 좋다. 경기 안 좋다. 이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예로 치면 이 재정 준칙의 예외 조항을 지금 제출된 법안에 보면 재정 준칙을 지켜야 되는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 예외 조항은 추경 편성 조건하고 똑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 준칙을 예외로 적용하려면은 추경을 편성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조항이 같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때문에 이 본인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재정 준칙도 지키지 않게 된 건데, 이게 사실은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정의는 없죠. 시장에서는 대체로 2분기 연속으로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일 때 경기 침체라고 정의하죠. 그리고 생산이나 고용, 실질소득 및 다른 경제지표 등에서 몇 개월 이상 계속되어 현저하게 악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를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즉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는 오르고 실질 소득 줄고 소비 줄고 뭐 이게 계속되면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기재부는 뭐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막 모순이 돼요. 그러니까는 추경 절대로 편성 안 하겠다. 저는 뭐 추경 편성을 하자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추경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정 준칙은 어겨요. 추경을 절대로 편성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재정 준칙이라도 지키던가. 그러니까 이번 예산안 편성하면서 국가재정법 제88조도 사실상 위반을 했고 또 본인들이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재정 준칙도 적용하지 못했다. 이거 되게 실력 없는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좀 불량하다.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 국가재정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뭐하러 재정준칙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오로지 긴축 재정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환, 제조업 혁신, 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이런 다양한 과제들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인류사적으로도 성장사회에서,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전환되는 이 대전환에 응전하기 위해서라도 대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대전략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건전재정, 긴축재정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 활력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민간 활력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만나보는 민간에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이 선제적으로 투자도 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럴 때, 이렇게 불안할 때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민간의 활력이 생기는 거죠. 거꾸로. 지금 아까 이제 세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때도 뭡니까 MB 때 이 감세 정책 때문에 세수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이 세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쳤어요. 물론 그게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 부담으로 온 잘못이 있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정부는 이 세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지금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법은 어겨요. 그러니까 기금 조정하고 R&D 예산 깎고 교육 예산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하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선 교육 예산 충분히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교부금 감소에 따른 부분이고 그걸 제외하면은 교육 예산은 늘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국세 감면율 관련해서는 금년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보다 실제 세수감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감소가 일어난 거고 그것이 바로 내년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세 감면율이 일정 부분 높아진 거다. 그리고 그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때 있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뿐만 아니고 19년, 20년 공이 양년도에 일어났던 사안이다 말씀드립니다. 19년은 코로나 전입니다. 모든 것을 자꾸 코로나로 설명을 다 하지 말고 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3.9% 현재 저희들 전망에 하면 재정 적자 비율이 그렇습니다. 예, 고민 속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금년에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세수가 내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자의 폭의 크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마이너스 3% 관리재정 수지 적자를 하면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금년보다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한시적으로 재정 적자 비율을 마이너스 3% 높게 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허리띠는 졸라매면서 쓸 곳은 쓰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연도에는 역시 3% 밑으로 연차별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